를 했을 때 누군가에게 전달, 그것을 법에서는 도달이라고 하거든.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의사표시를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라고 하고, 도달하지 않아도 효력이 생기는 의사표시를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라고 불러. 다시 한번, 도달이 있어야, 도달 없이도,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야 효력이 생기면 상대방 있는, 전달을 하지 않아도 효력이 생기면 상대방 없는. 그러니까 유언은 유언장 작성해 놓고 유언자가 사망하면 효력이 생기는 경우이므로 상대방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법률행위에는 상대방 없는 행위도 있고 상대방 있는 행위도 있다, 이렇게 배워가면 돼. 이렇게 이제 천천히 배워갈 거라고, 이렇게. 어쨌든 유언은 상대방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계약은, 계약을 체결하려거든 계약을 체결하고자 요청하는 말을 다 같이 청약을 받아들여서 계약을 성립시키겠다고 하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승낙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있으면 계약이 이루어지지. 다시 한번, 청승합치. 자, 시험 범위를 보면 법률행위는 또 이렇게 5장 이렇게 돼 있지만, 법률행위는 5장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는 103조에서 154조까지가 있거든. 또 다시 절로 나눠져. 여기서 시험 문제는 10문제가 다, 10문제. 시험 문제는 몇 문제? 거기다 써보셔. 10문제 쓰여 있나? 10문제. 법률행위에서는 몇 문제? 10문제 시험이 나온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권법에서는 15문제가 나와. 15문제. 그 다음에 계약법에서 요 계약법만 나오거든. 여기서 10문제. 그리고 여기 민사특별법 여기서 5문제. 올해 나온 걸 기준으로 해. 대개 여기서 9문제에서 10문제. 여기는 5문제로 정해져 있고, 계약법에서도 9문제에서 10문제. 물권법에서 15문제에서 16문제인데 올해 기준으로 이번에. 그래서 10문제 나오고 10문제 나오고 15문제 나오고 5문제 나온다. 근데 제일 어려운 부분은, 법률행위가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의사표시가 막 유효 무효 들어가니까 머리 아파. 근데 여기는 물권법은 더 복잡한 게 등기가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등기가 유효이다 무효이다 막 나오니까 이게 그냥 막 가백에서 을에게 넘어가고 을에게서 병에게 넘어가고 정에게 넘어가니까는 판단 사고 능력이 좀 짧은 사람들 많거든. 그냥 단순하게 돈 벌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냥 아유, 물권법 어렵다고 그래. 근데 어려워도 공식이 있으니까. 아까 민법에 3대 구제 수단이 있었죠? 그 물부손 요거 갖고 문제를 풀면 다 해결이 돼버려. 물부손. 근데 그것을 모르고 그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를 잘 못 가르쳐줘. 나는 그럼 내가 잘났다고 해야 돼? 못났다고 해야 돼? 근데 잘한다고 해야 나를 믿고 따라올 거 아니야, 이거. 목사님도 간암 걸려서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살아해야 그 사람 목사가 잘 되지. 얼굴 깨끗해가지고 병도 안 걸리고 한 사람은 그 교회 가면 다 망해. 일단 목사님들, 성공하는 목사님들 보면 간암 한번 걸렸다가 살아나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것도 약발이 없잖아. 5년 후에 또 위암 걸려야 돼. 그리고 또 나아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산다 해야지, 멀쩡한 사람들 하나도 성공 못 한다고, 이거. 그래야 이 천당이 있다는 거 우리는 믿거든. 그 참 얼마나 힘들게 해서 천당이 있다는 걸 믿고 보여주려고 하는 게, 사람 마음이 금방 변해서 오늘 천당이 있다고 믿어서 아멘 아멘 막 울다가 있지, 열흘 후에 보면 또 싹 마음이 바뀌어져 있잖아요. 간사해서 사람 마음들이.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은 힘들지.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암 걸려서 낫지만 또 돌아갈 때는 또 암으로 돌아가셔. 스트레스 엄청 받잖아, 그거. 그래서 문제수 보시면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물권의 종류는 몇 개 있더라? 8개. 근데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인데, 사람에 대한 권리의 발생 원인이 다 같이 한번 해본다.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그러면 채권이 생겨, 이렇게. 사람에 대한 권리가 생긴다고. 그런데 부당이득이 성립이 되면, 자, 한번 읽어본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불법행위가 성립이 되면 다 같이 손해배상 청구권.
계약이 이루어지면 다 같이 계약상의 청구권. 청구권이 생겨, 이렇게. 근데 청구권은 아까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을 채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 특정물에 대한 지배권. 그래서 채권의 발생 원인은 몇 개 있어, 지금? 채권 편에. 4개. 채권의 발생 원인이 몇 개? 4개 기억해봐, 머릿속에. 그것도 모르고 시험 보러 가면 그건 급수가 좀 낮다고, 이게. 채권의 발생 원인은 다 같이 계약, 사무관리. 사무관리가 뭐냐면, 이렇게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술 먹고 쓰러져 있다고 봐. 차가 다니는 곳에. 그럼 사람 같으면, 막 그 사람이 힘들어오면 자기 차에다 태우고 병원에 데려다 줘야 돼. 차에 치우라고 더 가운데다 갖다 놔야 돼. 응? 병원에 데려다 주고 우리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면 원인 없이, 다시 한번 원인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주는 행위. 이게 사무관리라고 하거든. 그럼 사무관리가 성립이 되면, 자, 물권 생긴다, 채권 생긴다. 그렇지. 계약이 이루어지면 물권 생긴다, 채권 생긴다. 이제 다 합격하셨네.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면 채권. 근데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면 다 같이 손해배상 청구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재산적 손해를 끼친 행위라고 그랬죠?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는구나. 그런데 계약법의 채권편에서는 시험 범위가 채권의 발생 원인은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시험 범위는 뭐만 배운다고요? 거래 행위만 배운다고 그랬지? 계약만 배운다 하시면 돼. 계약만 배워. 그러면 여러분들 프린트를 한 장 넘겨보시면 계약의 종류가 나와. 이게 4편 3페이지 보면 여기 4편에 그 채권 나오는데 보셨어요? 그럼 4편에서 채권 다시 메모해서 채권에다가 이렇게 메모오셔야 돼. 오른쪽에 써놓지. 오른쪽에. 채권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거든. 메모오셔.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 이렇게 메모. 채권이 뭐냐?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이다. 그러면 자, 채권의 발생 원인은 몇 개 있음? 4개.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뭐만 배워요? 그럼 계약이 이루어지면 물권 생긴다, 채권 생긴다. 그거 알면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 모르니까는 시험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 계약에는 종류가 몇 개 있느냐면 계약의 종류에는 우리 민법에 14개가 있어요. 14개. 한번 보셔, 밑에. 계약의 종류에는 거기에 보면 여기 3페이지 여기 보면 계약의 종류의 왼쪽에 전형계약 이렇게 쓰여 있죠? 이 전형계약이 뭐냐면 여기 봐, 이게 계약 법전, 법전 전자거든. 법전 전. 계약법에서 형식적으로 등장하는 계약의 종류를 전형계약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전형계약에는 몇 개 있어, 밑에. 1절부터, 여러분들 계약부 1절부터 15절까지 있죠? 근데 1절 빼고, 총칙 빼고 계약의 종류가 14개 있지. 그 14개를 전형계약이라고 그래. 다시 한다. 계약법에서 등장하는 계약의 종류 14개를 무엇이라고 불러? 다시 한번. 법전 전. 우리 민법 전을 배우거든. 우리 민법 전을 배워. 그래서 민법 전 계약법에서 등장하는 14개의 계약을 다 같이 전형계약. 아셨어? 근데 우리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지식만 배운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계약법에서도 다 배우는 게 아니고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동그라미 쳐 매매. 2절에 매매. 그 다음에 3절에 교환. 3절에 매매. 4절에 교환. 7절에 임대차 나오죠? 요 3개만 배워. 3개만. 계약법에서도. 계약의 종류는 총 몇 개 있어? 14개. 절에는 14개가 있고 거기에 여행계약이라고 하는 게 9-2로 해서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꼭 표현한다면 15개지. 근데 절로 놓고 보니까 1절 빼고 15절까지 있었죠? 그러니까 14개라고 해버리는 거야, 그냥 우리는. 계약법에는 15절까지 있고 14개라는 계약이 이루어졌구나. 그러면 어디? 이 계약의 종류에는 다시 한다.
계약의 종류에는 몇 개가 있다고? 14개.